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전남 지방선거 최대 이벤트인 민주당 광주시장 최종 후보자가 발표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치러진 승부에서 후보들은 서로의 승리를 자신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송정근 기자, 최종 결과 알려주시죠. 네, 강기정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최종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강 후보는 57.14%를 득표하면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용섭, 강기정 예비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단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민주당 경선 승리가 사실상 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광주라는 점에서 양 후보 간 대결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양상이었습니다.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 6만 명 중 아직 투표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투표 동료를 하는 등 선거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특히 투표 첫날 민주당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투표율이 전국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양측의 당심 잡기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후보는 지지자들의 큰 사랑과 지지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면서 광주의 미래를 위해 꼭 이용섭을 선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 후보는 민심과 당심은 끝까지 정책 선거를 치르기 위해 노력한 자신을 응원해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재성 광주시장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강 후보는 광주의 변화를 강조하며 새로운 시장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로 강기정 후보가 결정되면서 앞으로 본선 경쟁에서 강 후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민주당 권리당원 입당 원서가 은밀하게 유출됐다는 정황을 담은 자료를 MBC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 자료는 국회의원 보좌관과 지방선거 후보의 선거 캠프 인사가 개인정보들을 꾸준히 주고받은 기록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민주당 권리당원 모집이 한창이었던 지난해 6월. 온라인과 시도당 서류 접수로 입당이 가능한데 당시 김원희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유모 씨는 어찌된 일인지 입당 원서 접수처를 목포 지역위원회로 한정했습니다. 지역위원회 당기를 들은 거하고 똑같거든. 도당으로 직접 접수를 해버리면 그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지역위원회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 씨는 취합한 입당 원서를 곧바로 전남 도당에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유 전 보좌관의 지난해 7월 텔레그램 대화 내용입니다. 당일 민주당 입당 원서 접수 현황을 박모 씨에게 알려줍니다. 유 보좌관에게 앞으로 해야 할 작업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했고 먼저 된 1445부터 정리하자는 말을 합니다. 박 씨가 말한 작업은 무엇이고 1445는 어떤 의미일까? 답은 이후 박 씨와 보좌관의 대화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8월 23일 1차 1445개, 2차 1974개 등 모두 6차에 걸쳐 입당원서 8,116명분 내용을 정리해 보냈습니다. 박 씨가 먼저 정리하겠다던 1445는 1차로 분류했던 입당자 1,445명이었던 겁니다. 이들은 모집된 당원의 신규 당원 또는 기존 당원 여부, 또 당비 납부 방식을 세세하게 분석한 자료도 공유했습니다. 민주당 입당원서를 쓴 8,000명 넘는 목포 시민의 개인 정보가 엑셀 파일로 작성돼 거리낌 없이 국회의원 보좌관과 박 씨 사이에서 오간 겁니다. MBC가 확보한 엑셀 파일에만 6,700여 명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집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외부로 유출됐어요. 그거는 문제가 심각하죠. 문제가 있죠. 그렇다면 박 씨는 누구일까? 유 보좌관이 친구로 불렀던 박 씨는 김종식 목포시장의 양력과 전화번호, 생년월일을 2차례에 걸쳐 유 보좌관에게 전달했는데 현재 박 씨는
김 시장 선거 캠프 인사입니다. 비서실. 그러니까 시장님 일정 같은 것도 거기서 다 알아서 해요. 그렇게 될 성질이 아닐 것 같은데, 그 전혀 모르겠는데. 내가 한번 알아볼게. 예. 유 전 보좌관은 국회의원실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올해 초 피소됐고 그에 앞서 지난해 말 보좌관직을 내려놓고 민주당을 떠났습니다. MBC는 유 전 보좌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시장 군수 후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왜곡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민주당 전남도당이 후보 자격 박탈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최근 통신사 요금 청구지 주소를 특정 후보 선거구로 변경하도록 하는 행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전남도당은 당의 업무를 방해하고 유권자 여론을 왜곡한다며 범죄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전남도당은 여론조사 왜곡 의혹이 불거진 담양군수 경선 일정을 보류했습니다. 2019년 생존 수영교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쓰인 광주시 보조금 가운데 일부가 유용됐다는 광주 MBC의 단독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광주시 수영연맹은 광주시 보조금 5천만 원으로 생존 수영교실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생존 수영교실이 열렸던 장소인 남구 다목적 체육관의 직원들이 실제로는 그런 수업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보조금 유용 의혹이 일었습니다. 아니요, 몰랐어요. 그런 큰 행사가 있었으면 다 알았을 건데 전혀 그런 내용 들은 적이 없었어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거를 쓸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 그거는 부당한 거래잖아요. 보조금이 제대로 쓰인 건지 의혹을 밝히기 위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관련 장소들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생존 수영교실을 운영하지 않았으면서도 운영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일부 확인하고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경찰은 광주시 체육진흥과와 시체육회, 수영연맹 등 8곳에서 해당 사업 관련 서류들과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담당자들 잘 모르게 어떻게 생존수영이 진행할 수가 있을까? 일단 저희 담당자는 아무도 생존수영 관련돼서 아는 사실 없고 한 적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현재까지 수영연맹 관계자 등 3명입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담양경찰서는 전 직장 동료의 집에 무단 침입해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한 49살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동안 5년 전 직장 동료로 알게 된 46살 남성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B씨를 기다리고 집안일을 반복하며 스토킹 행위를 지속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최대 한 달 동안 스토킹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A씨를 유치장에 구금했습니다. 광주에서 열리는 2022 양궁 월드컵 대회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주시는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기장과 숙소 점검 등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2 양궁 월드컵 2차 대회가 열리는 광주 국제양궁장. 관중석에 폭발물이 설치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본 경기장에서 수상한 가방이 있다는 신고 접수, 폭발물 또는 화생방 테러가 의심되니 남부경찰서 및 경찰특공대는 현장 출동 바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급히 관중들을 대피시키고 군인들이 관중석을 통제한 상태로 긴급 폭발물 제거 작업에 나섭니다. 양궁 월드컵 대회 중 생길 수 있는 폭발물과 드론 등의 테러를 가정한 합동 대테러 훈련입니다. 세계적인 대회이니만큼 국제적으로 선수들과 그리고 그 경기를 보는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그 경기를 즐기실 수 있도록 양궁 월드컵 대회는 양궁 종목 기준으로 세계 3대 빅 이벤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38개 나라가 참가하고 안산과 김재덕 등 380여 명의 선수들이 치열한 승부를 펼칩니다.
2022 광주 양궁 월드컵 대회는 다음 달 16일 공식 연습 경기를 시작으로 22일까지 7일간 펼쳐집니다. 숙박난 해결을 위한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호텔 등 5곳은 선수와 대회 관계자들이 머물고 인근 지역의 숙박업소 등을 확보해 방문객을 맞을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자원봉사자에 100여 명이 지원했고 대회 입장권 예매율은 40%에 이릅니다. 양궁 월드컵 결승전은 광주여대 운동장에서 열리고 관람객 900여 명이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께서 이번 광주 양궁 월드컵에 찾아오셔서 모처럼 새로운 일상을 찾아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주시는 한 차례 대테러 훈련을 하고 2022 광주 양궁 월드컵 대회 만반의 준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 전남의 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6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어제 하루 동안 광주에서는 요양원과 기존 확진자의 접촉 등으로 3,836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남은 순천 700여 명, 여수와 목포에서 각각 500여 명이 확진되는 등 22개 시군에서 2,19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 전남은 지난 15일 이후 연일 6천 명대에서 7천 명대를 기록하는 등 1만 명 이하의 확진자 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화가 시작되면서 전남에서도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4차 추가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시군 보건당국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소 추세지만 위중증 환자의 85%, 사망자의 95%가 60세 이상 연령층에 집중되면서 추가 접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차 예방접종은 3차 접종 뒤 120일이 지나야 가능하고 요양병원이나 시설 입소자들은 90일 이후부터 접종할 수 있습니다. 광주은행은 지방은행 브랜드 파워 부문에서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은행이 한국능률협회로부터 인증을 받은 한국산업 브랜드 파워는 국내 각 산업의 제품과 서비스, 브랜드 경쟁력 등을 수치화해 평가하는 제도로 광주은행은 지난 2018년 이후 5년 연속 최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진보당 광주시의원 예비후보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진보당 후보들은 광주시 의회에 새로운 견제 세력이 등장해야 일당 독점 구도가 깨지고 광주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 거라며 이같이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노동교육과 육아 경험 경력 인정, 생활임금 1,920원 지급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남 기초단체장 후보를 뽑는 경선이 오는 28일과 29일 동안 실시됩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당내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선거인단 50%로 ARS 전화투표로 실시되는데 권리당원 투표는 오는 28일과 29일, 일반 선거인단은 29일 하루 동안 이뤄집니다. 경선 결과는 오는 30일 전남도당에서 발표되고 여수와 순천, 완도 등 2차 경선이 예정된 곳은 다음 달 6일 경선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전력기자재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오는 2025년까지 에너지 분야 가상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에 나섭니다. 전력기자재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은 태양광과 풍력 등 실시간 가상 환경 기반 연구개발 플랫폼을 구축해 중소기업의 제품 개발 기간을 줄이고 비용 절감과 안전도 향상을 이끌기 위한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전라남도가 수학여행단 유치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 교육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수학여행 홍보 책자를 발송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해남 우수영과 진도 이순신 승정공원 등
이순신 장군을 테마로 한 역사 관광지를 수학여행 장소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국제 질서에 맞춰 새 정부의 외교 방향과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습니다.